네,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의 트렌드의 변화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 트렌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항상 시장이 우리도 공부를 하면 실력이 올라가듯이 시장도 트렌드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개인들이 똑똑해지면서 세력들도 그에 따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제 정세나 이제 외인들 이런 자금이나 이런 유동성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예전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던 분들이 만약에 한동안 쉬다가 최근 장세에 복귀를 했다면 아마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썩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은 계속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아마 다들 느꼈을 거고요. 몇 달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트렌드가 그래서 좀 많이 바뀌어서, 트렌드가 바뀌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나 이제 매도해야 될 타이밍,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매수했던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그러면 그때는 수익이 났던 게 지금은 물릴 수도 있고, 예전에는 더 갔던 게 지금은 매도를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빠질 수도 있고, 최근 트렌드를 간단히 요약하면 제 생각에는 시장이 세력들이든 여기서 말하는 세력이든 주포든 메이저든 한 종목을 보는 관점이 있었으면, 예전에는 이 종목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물량을 모았다가 이렇게 크게 작업을 했을 때 모이면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렸을 때도 적당히 행보하다가 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 해먹으면 여기서 이제 빵 하고 물량을 털어먹었다면, 지금 트렌드에서는 그냥 올리면서 이렇게 계속 차익 실현이 나오고 올리면서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나 메이저들도 이게 단기라고 좀 애매해요. 거의 단타에 가까워졌다고 해야 돼요. 단타의 느낌.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한 가지는 일단 예전보단 이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금감원 같은데 감시 같은 게 조금 일단 금융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감시기관의 제재가 좀 심해져서 지금 제도도 생겨서 세력들이 그런 매집할 수 있는 그렇고 많이 이렇게 많이 올려서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적다는 거죠. 왜냐면 조금 올라가도 걸리잖아요. 단일가 걸리고 급등 종목 걸리고 과열 종목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도 그냥 한 일주일 오히려 2, 3일을 팍 샀다가
뭐 한 이틀 올리고 팔아버리고 그런 움직임을 많이 하고, 여기에 지금 바뀌면서 주도를 많이 한 게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그 멸치라 그러죠. 멜린치. 증권사가 있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뭐 CS 증권도 들어오고 모근도 들어오고 하는데, 얘들을 요즘 행태를 보면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스캘핑에 가까운 단타 매매. 개인들을 꼬셔서 돈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개인들을 꼬셔서 따라오면, 개인들이 막 사면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확 틀어버리죠. 그러면 주가는 빠지고 자기들은 도망가고, 반대로 주가가 뭐 이렇게 오르던 종목이 뭐 이렇게 오르던 종목이 갑자기 조정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뭐 개인들이 투매가 나왔다 싶으면 오히려 여기서 또 사가지고 또 올려서 또 단타에 묶고 또 빠지고. 메릴린치는 이제 그 행태를 보면 얘들은 이걸 아이고 잘 안되네요. 마우스다 보니까. 퀀텀 매매라고 하는데, 소위 그 뭐 AI, 말이 AI지 사실 시스템 매매죠. 시스템 매매 알고리즘인데, 이제 이런 단타 알고리즘 같은 걸 뭐 하버드라든가 어딘가 하여튼 유명한 연구를 해서 어쨌든 이런 창구를 통해서 개인들을 그렇게 뭐 소위 후려쳐 먹는 흐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여러 종목들에 걸쳐서 예전처럼 큰 종목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잡다한 세력주들도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 외인 창구를 쫓다가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분석해서 이걸 역이용하면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기존에 저도 공부했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우체국님 첫 방송이 아니고요. 조금 쉬었어요. 그동안에 거의 좀 쉬다가 하는 거라서 첫 방송에 생각할 수도 있겠네. 네, 한동안 쉬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저희가 뭐 차트 매매든 뭐 차트 매매 잘 하시든 뭐 수급 매매를 잘 하시든 뭐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매매가 있잖아요. 했을 때 지금 장에서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잘 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던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그때는 잘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아서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론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이따 차트를 볼 건데, 예전에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뭐 이렇게 매집을 하다가 이렇게 봉이 나오고 뭐 장대 양봉이 나오든 상한가 세력주 같으면 상한가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뭐 보통 한 이렇게 연상 가든지 뭐 많이 장대 양봉 두 개 나와도 이런 식으로 뭐 횡보 살짝 조정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가고 이런 흐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사면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흐름이 많은데, 요즘에는 잘 가는 종목들도 잘 보면 뭐 그냥 한 번 정도 만약에 장대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이렇게 그냥 엄봉으로 틀어버리는 것도 있고요. 웃긴 게 그냥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좀 괜찮은 종목들은
아침에는 상한가였다가 아침에는 이 그거였다가 이게 치고 올리긴 해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올렸다가 거의 떨어지는 피레침 같이 이렇게 된다고 하죠. 물량을 트는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두 번 정도까지는 해줄, 제일 좋은 정도는 두 번까지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도 거의 이 다음부터는 거의 엄봉이 나와서 조정을,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런 조정폭보다 훨씬 깊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장대봉이 나오면 보통 종가 베팅을 하든, 이렇게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해서 이렇게 돌파를 노리는 매매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샀던 애들이 다음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털어먹어서 오히려 믿고 있다 보면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웃긴 게 아까 말한 메릴린치, 멸치나 그런 외국계 정권사회들이 그런 시스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솔직히 기관이나 이런 한국 연기금이나 있잖아요, 투시인의 연기금, 이런 쪽에서는 제대로 매매를 해주면 괜찮은데, 웃긴 게 얘들마저 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거의 스캘핑 가까운 단타를 시스템 프로그램이 컨터 매매라고 하는데,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계속 치고 있으면 CS도 마찬가지고 모건도 비슷해요. 근데 얘가 매일치가 제일 심하니까, 기관이라도 연기금이나 뭐 이런 데라도 정상적인 예전처럼 뭐 기간을 약간 주가방을 해주는 느낌으로 매도를 하면 괜찮은데, 얘들도 단타예요, 웃긴 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휘둘리니까 솔직히 내공이 조금 부족한 개인들은 손해가 나는 경우가 지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요즘 매매를 바꿔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매매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적응할까? 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럼 예전과 다르게 일단은 뭐 수급이든 뭐 이런 우리가 매집 흐름이죠, 그런 게 들어와서 돈이 이렇게 들어왔더라도, 지금은 이런 높게 돌파를 노리는, 돌파라 그러죠. 돌파랑은 좀 애매하고 양봉 베팅이라고 하죠. 그러면 양봉 베팅, 양봉 베팅을 예전에는 많이 했고 확률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 흐름도 앞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시장은 항상 바뀌거든요. 변화합니다. 근데 지금 요즘 트렌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양봉이 뽑혔을 때 이런 다음날 또 갈 거라고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한 메린치나 뭐 이런 시스템 매매 하는 애들이 오히려 사는 자리를 노리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양봉 매매를 하고 싶으면 만약에 오전 장 중에 이 돈이 들어와서 치는 흐름이 나오면 따라가서 단타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직장인들이나 그런 좀 오래 보시는 분들은 스윙 이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사는 거는 좋지가 않고, 반대로 오히려 언제 사냐면, 이렇게 애들이 돈이 들어서 만약에 나왔다고 쳐요. 양봉이 나왔다 치고, 혹시 한 2개 정도 양봉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이제 털어먹는데, 여기서 털든 어디서 털든 틀겠죠. 그러면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생각보다 조정폭이 깊어요, 최근에는 보면. 근데 어느 정도 나오면 개인들이 예전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들었던 개인들이 투매가 나와요. 웃긴 게, 한 번 들어온 세력들이 요즘에는 약간 순환매 개념이라서, 개념이 이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고, 털면 여기서 빠지면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보면 여기서 다시 물량을 잡아가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서 직장인들 같은 분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그렇다고 이게 웃긴 게 또 막 가는 건 또 아니에요. 또 한 번 또 치주면 얘들 여기서 다시 단타를 해서 매도를 쳐요. 그러니까 짧게 보고 가능한, 짧게 보고 너무 크게 먹을 욕심을 내지 않고, 그리고 웬만하면 양봉에 따라가는 매수를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인 부분은 대충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제 특이 종목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걸 봐도 일단 LB 세미콘, 아마 이게 방탄소년단 어쩌고 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만약에 예전에 오늘 같은 자리에 지금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도 되게 많이 들어왔죠. 자, 봅시다. 많이 들어왔고 사실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뭐 이슈는 방탄소년단 그 일본에서 뭐 대박 콘서트 대박 났다고 그런 건데요. 생방입니다. 생방인데 방송을 위한 방송이라기보다는 강의 영상을 만들기 위한 방송이에요. 네. 어쨌든 예전 같으면 이런 자리에 저는 베팅을 했습니다. 종가 베팅을 들어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물론 장중에 당연히 이제 매매는 했다고 치고요. 팔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요즘 시장 트렌드가 이렇게 한 번 정도 많이 들어 샀더라도 이렇게 다음날 그냥 갭을 띄우든지 아니면 갭도 안 띄우고 이렇게 물량을 틀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트렌드에서는 저는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예를 보자면 이쪽을 보시면 여기도 어때요? 한번 이게 아마 상한가 같은데 상한가를 보내고, 좀 지울까? 잠깐만. 이거로 볼까요? 여기서 한번 상한가가 나왔지만 그 다음 두 번 칠 때 갈 것 같이 했지만 사실 조정을 줬어요. 여기서부터 쳐도 한 42%니까 대략 상한가는 한 번 상한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2%까지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조정폭이 생각보다 엄청 컸어요. 여기서 샀다 그러면 손절이 나왔겠죠. 조정폭이 컸으니까 20%못 버티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해가지고 또 해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또 단타 조정폭이 나왔죠. 거의 한 번 내지 한 분에서 틀어먹거나 두 분에서 틀어먹거나, 요즘엔 그렇게 많이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따라갔다가는 물릴 확률이 높겠죠. 지금도 올렸으니까 내일 뭐 제대로 안 가면서 물량을 정리를 하든지 뭐 가더라도 음봉이 나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갭도 운이 나쁘면 갭을 안 띄우고 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단타 같은 건 가능한데 이거를 종배를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오고 얘들이 차라리 물량을 틀고 개인들 툼에 나오는 걸 보고 여기서 매집하는 뭐 수급을 보든지 이런 걸 체크해서 하는 흐름이 나오면 같이 모아가는 개념으로 지금은 매매를 해야지. 또 쳐줄 때 팔아야 돼요. 웃긴 게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또 한번 이렇게 시세를 주면 나도 단타로 팔아버리고 또 눌렸으면 뭐 모을 수도 있고,
그런 매매를 해야 되고요. 다른 종목을 볼까요? DSR도 개념은 비슷합니다. DSR도 지금 이렇게 쳤는데 종가에 뭐 따라간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 약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수급마저도 오늘 외인들이 팔아먹었어요. 일단 그런 흐름이고, 여기 보세요. 백금 TI라는 이것도 오늘 움직였지만 사실 여기 10%, 12%, 그 다음에 이날은 뭐죠? 결국 여기서 모아서 이날은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웃긴 게. 그 흐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뭐 적당한 양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 그리고 투매 나오니까 또 종가 부리에 샀겠죠. 그러니까 다시 올려서 뭐 오늘도 올리니까 또 팔아먹었네. 요즘 흐름이 이래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이렇게 간다고 쫓아갔다가 여기 이런데 이제 이게 오전엔 양봉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오전에는 양봉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보였겠죠. 이게 양봉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샀으면 마음고생 엄청 했겠죠. 하루 동안. 자, 한창을 볼까요? 한창도 뭐 시세 꽤 좋았었는데 얘도 어때요? 이렇게 상한가 한 번, 운 좋으면 두 번 치고 나면 더 가질 않아요. 그리고 또 가는 것처럼 하다가 또 빼버렸죠. 예전처럼 막 이렇게 적당한 눌림폭으로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이 안 나와요. 요즘에는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확 빼버리고. 근데 이런 게 없다는 흐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는 개인으로 잡혔던 그런 조금 잡다한 종목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최소한 이렇게 외인이나 기관들의 이렇게 수급이 잡힌 종목들은 이런 식의 깊은 흐름보다는 적당한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이거는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종목을 모두 다 그랬던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외인이나 기관이 들어온 수급주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종목들마저도 이렇게 황당하게 빼면서 가는 경우가 많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은 소위 이 종목을 가지고 노는 그런 주체도 단기 뭐라고 해야 되지? 단타식으로 단기 매매를 한다는 얘기죠. 이따 보겠습니다. 이 중에 몇몇은 예전에도 그랬던 종목도 있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바뀐 종목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보다 어쨌든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상한가 늦지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 솔직히 추격하지 않는 게 더 확률 높은 매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매집을 하더라고요. 메릴린치가 그런 흐름을 되게 많이 보이는데 창구를 보면 그래서 메릴린치가 되게 많이 떠 있더라고요. 네. 다른 매매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LB 같은 경우도 여기는 안 잡혔지만 예를 들면 뭐 오늘 이탈원 그래본 보면 메릴린치하고 내나 CS가 있었어요. 얘들도 기분 나쁘진 않으세요. 의견은 적으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건 없어요. 매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게 꼭 100% 정답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경험상 뭐 그렇게 추격 매수를 요즘엔 하다가 손해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즘 바꿔서 매매하고 있다는 거하고, 사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빠진 흐름에서 사실 체크를 하려면 뭐 이게 현저가 창에 또 혹은 매수 체결 흐름을 같이 비교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래온에서 떨 수도 있고 이 하위 그래온에서 숨어서 매집할 수도 있고요. 거래대금은 당연히 많은 게 좋고요. 거래대금이 예전에도 적은 종목에서는 아까처럼 그런 흐름이 많이 나왔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은 거래대금이 큰 종목도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당연히 매매는 거래대금이 크고 빵빵한 종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한두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공통 흐름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거래대금이 크도 지금은 다들 단타를 하니까 그 뭐 AI도 그렇고 메른추도 그렇고 뭐 기관마저 그렇게 하니까 시원시원하게 가는 게 없는 게 지금 트렌드처럼 돼버렸어요. 여기도 시원시원하게 갔다긴 좀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면 거의 뭐 여기나 여기 정도는 지켜주면서 조정이 나오는 게 그 일반적인 흐름이었잖아요. 이게 풍강 같은 경우는 물론 완전 수급주는 아닌데, 이게 만약에 수급주라고 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뭐 눌림이라 그러죠.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지금은 이게 눌림 느낌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보면 이 폭 자체가 아예 조정이지, 이게 확 심한 조정이지 눌림 느낌이 아니라고요. 빠지는 폭이 그 정도로 뺐다가 오히려 여기서 다시 단기로 매집을 해가지고 또 해먹고, 그런 흐름으로 시장은 바뀌고 있습니다.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요. 동양물산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 뭐 매집을 애들이 좀 했는데, 여기 뭐 여긴 테스트, 예전에 치면 여기까지 보면 뭐 테스트였다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보통 옛날에는 아 여기 이제 뚫으려고 테스트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 아침에 딱 치면 이제 가는구나, 그리고 여기 많이 따라 붙어요. 뭐 아침에 여기서는 따라 붙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 갭 띄우고 어떻게 했어요? 양아치처럼 밀어버렸죠. 이렇게 양아치예요, 양아치. 그러니까 쟤들도 짧게 먹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상한가 30%가 바뀐 뒤에 계속 흐름이 변하다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안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 갭을 띄우고 뭐 정말 돌파 나올 것 같이 양봉으로 막 간다고 해서 여기서 양봉이었잖아요. 여기까지는 거기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고, 또 종배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갭이 양봉이 크게 나올 때 종배도 애매하고, 반대로 요즘에는 그래서 오히려 조정 나올 만큼 나오고 할 때 그런 뭐 외인 창구나 이런 걸 주포 창구라 그러죠. 기관이든 외인은 보면서 사는 게 제일 낫는 것 같아요. 분할 매수로. 거의 다 봐갑니다. NH 엔터테인먼트는 큰 종목이니까 그렇게 이제 차트를 많이 깬 흐름으로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빠지는 폭이 그렇게 적지만은 않았어요. 얘도 뭐 11% 가까이 빠졌으니까 나름 1조 4천억이면 그렇게 작은 종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빼먹고 뭐 다시 했는지 올라왔겠죠. 페이지는 아니고 대충 둘러봤는데 어쨌든 간단히 결론을 얘기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외인들이나 기관들도,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착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뭐 진성 외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검은머리일 수도 있고 헤지펀드일 수도 있고 좀 단타 성향이 가진 외인들이 요즘에는 이런 시스템 매매를 많이 하니까 그런 외인들도 단타를
하고 기관들마저도 따라서 단타를 계속 하니까 거기 당하지 않으려면 예전보다는 조금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당일 단타일 경우는 오전에 이렇게 잡아서 챙기는 건 가능해요. 이런 거는 하고,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무리 일봉상의 차트가 좋아 보여도 종배는 좀 자제를 하고, 종가 베팅은 반대로 잘 갔던 종목이 생각보다 많은 조정을 줘서 개인들 투매가 나왔다고 싶으면 오히려 여기 샀던 애들이 다시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또 한번 단타 해먹 올리고 치주면 나도 챙기고 나온다. 이렇게 짧게 보는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예전 방법의 매매를 고집을 하면 이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아마 수익을 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올 테니까 다들 시장 트렌드가 바뀐 걸 잘 캐치를 하시고 그에 맞춰서 매매법도 바꿔서 수익을 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